반갑습니다. 월천대사TV입니다. 요즘 굿프렌드 관련해서 전달해 드릴 만한 소재거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던 차에 반드시 굿프렌드는 과거에 출판 이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보니까 거장의 경매수첩이라는 책을 출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을 구매하여 책을 읽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어요. 반 정도 읽었습니다. 총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150페이지 정도 읽고 다시 책을 덮었습니다. 워낙에 책을 읽는 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큰 반전이 없을 것 같아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정도만 읽고 전달해 드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책을 굳이 구매 안 하셔도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과연 굿프렌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장의 경매수첩이라는 책을 출간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장의 경매수첩이라고 해서 무슨 정보 지식이나 이런 경매 노하우 같은 거를 그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거의 자서전과 자기 자랑과 포장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처음부터 이제 느낌은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초반부터 이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은 경매 사건들을 쫙 사례별로 수익률, 뭐 투자 진행 과정, 그리고 그 사후에 일어난 일들 처리하는 과정, 일화들을 소개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같은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와닿아야 이제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아 진짜 그랬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딱 와닿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와닿지가 않고 겉에서 이제 맴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자, 첫 장 초반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눈보라가 휘날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장의 경매수첩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투자가 두렵고 투자가 무섭고 리스크가 부담스럽고 공실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좌절, 기타 등등이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피바람이 몰아쳐도 이 거장의 경매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파주에서부터 경매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전개가 확 돼요. 그런데 이게 일전에 앞전에 제가 영상에서 굿프렌드 회생 방안 영상을 이제 올렸는데 아마도 굿프렌드는 처음부터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상황이 닥쳤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의 전개가 거의 일치합니다. 예상이 빗나가지가 않았습니다. 파주에서부터 이제 경매 컨설팅을 시작하고 그 전에 과거에 뭐 어떤 부동산 경력을 일단은 각설하고요. 파주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무실 컨설팅 운영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고 해요. 힘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갑자기 자기가 떡상을 하게 돼요. 굿프렌드가. 그러면서 자기가 서술하기를 경매 컨설팅 했던 그 시간들 중에 가장 황금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 파주에서의 그 토지 경매 컨설팅 했던 그 시기가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부분만큼은 제가 와닿습니다. 요 부분만큼은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았는데 그 뒤에 있었던 전개되는 사례들과 사건들은 물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라 딱 이렇게 별 공감이 되지가 않는다 이거죠. 경매책들 거의 대부분 보면은 거의 사례들을 이제 많이 집어넣어요. 근데 그 서술한 사람들이 그 많은 사건들을 다 직접 100% 자기가 겪은 게 아니라 여기저기 짜집게 하고 마치 본인이 이제 겪은 것처럼 그렇게 짜집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굿프렌드 정도 진짜 40년 정도 경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뭐 수천 건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미만의 경력자들이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많은 사례들을 자기가 그렇게 겪을 수는 없어요. 왜냐? 받을 수 있는 물건에 물리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대리 낙찰 인원들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보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도 그것은 이제 간접적인 권리 분석과 직접적인 권리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물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훑어서 낙찰 명도를 받는 그 과정을 시중에 나와 있는 경매 서적들의 사례들만큼 서술할 만큼 그렇게 다 겪을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굿프렌드는 경력이 뭐 워낙에 오래됐으니까 뭐 수천 건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딱 벽이 쳐지더라고요. 황금기를 겪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떡상을 하고 컨설팅 하는 그 시간 중에 가장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 계기가 무엇인가? 자, 사무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컨설팅 진행 사례들이 굉장히 손님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손님이 토지 낙찰을 의뢰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토지 낙찰을 했다고 해요. 농지를. 근데 아무것도 모른 다음에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땅 모양만 봤겠죠. 권리 분석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덜컥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허가가 안 나오게 생겼어요. 이 농지였는데 그 당시에는 302평 미만의 토지는 개인이 낙찰을 받았을 때 허가가 나오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굿프렌드는 그것을 간과하고 모르고 토지를 일단 낙찰을 받았는데 한 평이 모자랐죠. 301평짜리를 토지를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을 이제 맞이한 거죠. 그래서 굿프렌드는 여기서 아주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해요. 심지어 진짜 한강에 입수라도 할까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큰 좌절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뭐 유명했었진 않지만 그 당시에 자기가 쌓은 뭐 체면과 자존심과 명예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개망신을 당하게 된 상황이고, 도철 보증금을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한 돈도 없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이제 한 번에 팍 터져버린 거죠. 간절해진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판사를 찾아간다고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땡깡을 피고 싸우고 공무원하고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극적으로 이제 만나서 어찌저찌 하면서 서면으로 뭐 탄원서도 올리고 또 어필도 계속 하면서 결국에 허가가 나왔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공무 처리도 절대적으로 맞는 경우는 잘 없고, 나는 이 노하우를 알게 됨으로써 자, 농지 302평 미만에 대한 그 물건 투자 컨설팅 전문적인 컨설턴트가 난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소문이 확 나면서 황금기를 이제 겪게 되었다. 어마어마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굿프렌드가 갑자기 떡락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주말농장 운영이라는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301평이든 2평이든 의미가 없다. 그냥 개인한테 허가를 그냥 농지를 내주고 주말에 그냥 일산에서 저기 땅끝마을 내려가서 그냥 고추 따고 호박 심고 오이 심고 하는 거 된다. 그러니까 개인 허가를 받는 거에 있어서 전혀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법규가 생기면서 다시 한번 굿프렌드는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면서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경매의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내용만 보더라도 자서전 비슷한 느낌이 참 많아요. 뭐 책에서 뭐 기승전결이라는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 전달이나 노하우 전달이나 이런 것들은 잘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 책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자기도 이제 서술하면서 너무 좀 그랬는지 중간중간에 이제 토지의 종류와 용도 막 이런 거 이게 정리한 표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전, 답, 대, 뭐 주차용지, 뭐 상업용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표식으로 착 정리하고 도, 관, 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뭐 자연녹지지역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한 표식 같은 거, 어쨌든 책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박아둠으로써 좀 뭔가 지식 정보 전달의 그런 느낌을 좀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데, 결국에 거장의 경매 수첩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은 제가 봤을 때는 와닿지는 않는다. 경매에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책이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렇게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서 학원을 뭐 어쨌든 잘 운영을 하면서 뛰어나갔습니다. 전문 투자반을 운영하면서 뭐 지금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 모태의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회원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거 정말 토지 물건 대박입니다. 자, 평당 190만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 정말 대박. 이거 받으면 정말 초대박 칩니다. 원장님, 이거 받으시죠? 라고 회원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거기가 시세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무리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없는데 하고, 구프렌드가 그 정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평당 190만원이 아니라 평당 1900만원짜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 0짜리를, 평당 190만원하고 1900만원을 헷갈리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야, 사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 회원은 원장님, 이 물건 대박이에요. 저 물건 대박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자꾸 어필을 하는데, 그 물건마다 한 개씩은 꼭 틀리게 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원이. 그래서 구프렌드가 자네 이럴 것 같으면은, 토지보다는 공장이 좀 낫지 않겠나. 토지보다는 좀 쉬우니까 공장 쪽을 한번 보게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원이 어떤 공장을 너무너무 또 강추를 한다고 해요. 원장님, 이 공장은 꼭 받아요. 이 공장은 정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초초 대박입니다. 작약도보다 더 대박입니다. 그래서 구프렌드가 그 낙찰을 받았어요. 2등하고 불과 1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요. 그렇게 잘 낙찰을 받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회원이 낙찰을 받고 다시 현지 답사를 이제 갔는데, A 물건인 줄 알고 낙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받은 물건은 B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동 물건인지 모르고 A동 거를 받은 거야. 이 회원, 이거 정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물건이 두 동이 있어요. A동, B동 두 동이 있는데, B동이 물건으로 나왔는데 A동을 받아버린, A동인 줄 알고 받은 거야. B동인데. B동이 뭐 물건 상태가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시세 차익을 크게 봐서 매도 성공 사례로 또 소개를 해요. 뭐 소 뒷걸음 치다가 쥐 잡은 격으로 운 좋게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거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물건을 아예 다른 물건을 낙찰을 받아버린 것은 대형 사고죠. 거기에 무슨 권리관계가 숨어,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분석 자체를 아예 다른 표적을 두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엄청난 큰 사고예요. 그런데 구프렌드는 이 회원을 판매 팀장으로 진급을 시켰다고 해요. 판매 팀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부동산 판매 팀장인지 경매 낙찰 물건을 판매하는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팀장이라고 하면은 주요 직책인데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찐빠를 많이 냈었던, 정말 대형 사고를 칠 뻔했었던 그런 싹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팀장의 요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재능과 자질을 본다라기보다, 그냥 내가 야 저거 분석해, 저거 현장 갔다 와, 저거 뭐 얼마인지 한번 토지 한번 시세 봐봐, 이렇게 지시했을 때 군소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따르는 회원을 갖다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경매학원을 잘 운영하던 구프렌드는 거장의 경매 수첩이라는 그 책의 중간에 내용에 자꾸 공동투자를 그렇게 강조를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우리가 투자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공동투자를 하면 참 재미가 있다. 자, 산책 가는 느낌도 들고 도시락도 먹고 또 이성들 간에 그런 썸씽도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재밌고 데이트하는 느낌이다 라고 공동투자를 자꾸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낙찰받는 물건 중에 왔다는 토지다 라고 이렇게 토지의 강점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해요. 토지를 낙찰을 받고 토지를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 그러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큰 수익금. 자, 공동투자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을 내고 1을 먹으면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100%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먹는 거지만, 공동투자는 10에 대해서 우리가 10명에서 나눠서 내면은 그 n분의 1로 다시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나, 공동투자 하나, 사실 먹는 파이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왜 공동투자를 하느냐? 공장 토지 같은 큰 덩어리들은 20억, 50억, 100억 이렇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그걸 받느냐? 그게 너무 좋다 이거지. 다른 좋은 걸 찾으면 안 되냐? 그래도 되죠. 근데 일단 여기에 꽂혔어. 꼽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꼽히면 공동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공동투자하면서 진행하는 그 과정이 이제 재미있는 거고, 같이 하면서 또 든든한 그런 시너지 효과도 나오는 거고, 어떤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패막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이제 있는데, 사실 수익금을 보자면은 혼자 하나, 공동투자 하나, 오히려 혼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동투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받아라,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왜 좋냐? 내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것도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만 쓰고 900만 원은 대출을 받아라. 1,000만 원을 다 넣지 말아라. 이런 식이에요. 왜? 100만 원만 넣어서 매도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냐. 투자자들은 수익률 싸움이다. 이러면서 수익률에 대한 그 계산식을 이제 풀어서 이제 하는데, 그 계산식도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틀리게 나와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필용 계산식으로만 자꾸 그렇게 나열을 하더라고요. 수익률이 높은 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먹어서 100% 수익률이다. 이거보다는 1,000만 원 넣고 500만 원 먹어서 50% 수익률이다. 뭐가 낫겠습니까? 1,000만 원 넣고 500만 원 먹는 게 낫겠죠. 하지만 굿브랜드는 100만 원 넣고 100% 수익률을 좋은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수익률 높은 게 진정한 승리고, 수익률이 높아야 그것이 홍보에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굿브랜드의 책을 당일날 구매를 해서 한 15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한 총 300페이지 정도. 나머지 뒤에 내용들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시 이제 책을 덮었는데, 참 괜찮은 책 같아요. 자서전으로서의 일단 그런 색깔로 출간을 한 거라고 한다면 참 괜찮은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경매를 위한 노하우 전달, 정보 지식을 위한 책으로서는 용도가 맞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장의 경매 수첩 한 줄 요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아, 굿브랜드에 등록하고 공동투자, 토지, 낙찰 같이 받읍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홍보용 책자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하지만 책을 굿브랜드의 어떤 그 과거, 경매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감을 느껴보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경매를 진정적으로, 실전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용도가 적절치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